경마코리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 김주환입니다. 2022년 첫 토요 경마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9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일단 승부처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는데요. 강 팀장은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공략해 볼 예정에 있고요. 우리 김주현 의원은 9경주를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너무도 많은 배당이 양상되고 있고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번 주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김주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 결정적인 게 이제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또 경마장이 휴장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필 정체 현상 때문에 많은 마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금년도부터 새롭게 또 경마장에 여러 가지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트랙라이더 제도라고 그게 신설이 됐어요. 거기에 또 기수들도 이제 소속수가 없어지고 대신 프리 기수로 다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경쟁심을 부각시키는 그런 또 제도도 신설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정신없는 와중에 배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요.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럼 경주의 1000m 서울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예, 경주의 1000m 서울 1경주 아직은 힘이 덜 찬 마필들로 짜여져 있는 만큼 어느 마필을 경주의 중심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내용도 확인해야 되겠죠. 김주현 의원. 네, 사실 이 10번마 퀵클리런 같은 경우에 당일 가장 많은 인기가 집중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 안쪽 게이트에 걸렸으면은 이 퀵클리런을 좀 약하게 볼 수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모래 맞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안쪽보다는 외곽이 낫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선행이 낫고요. 근데 이번에 선행을 뭐 여차해서 못 받아도 모래를 일단 최소화시킬 수 있는 외곽 게이트에 걸렸기 때문에 경주력 발휘에는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마방에서도 외곽 게이트를 상당히 반기는 눈치고요.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는 10번마 퀵클리런이 그래도 인기 값어치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전마 중에서 1번 스카이팡팡이 아무래도 첫 데뷔전에서 이제 아쉬움을 줬기 때문에 좀 더 보강된 느낌을 갖고 있고 또 승부지가 한 32조 김윤선 마방 참 춥고 배고픈 마방입니다. 최근 12월 달에 많은 상금을 벌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1번 게이트고 또 김정준 기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두권 공략을 노릴 마필이니까 이 마필은 내용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관심바가 있다면 예, 이 11번만 비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 데뷔전 경주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 스타트 이후에 짜부가 돼버리면서 최원준 기수가 맨 꽁바리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레이스를 거기서 일찌감치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스타트를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잘 끊어내는 기수 중에 한 명인 이혁 기수가 또 기승을 했고 비트업이라는 말 자체도 기본적인 순발력과 이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앞선 전개만 수월하게 펼쳐낸다라면은 비트업의 입상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1경주니까요. 첫 경주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1번 스카이팡팡, 10번 퀵클리런, 거기에 11번 비트업까지 3마리를 좀 중점적으로 꼭 배팅마로 한번 선정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2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지난 1경주와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아직은 좀 힘이 덜 찬 마필들이고 완성도가 좀 부족한 마필들 거기에 1200이기 때문에 난타전의 가능성을 꼭 열어놓고 접근해 주시고요. 일단 관심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당일 인기만 한 마리 그리고 아예 안 팔릴 배당만 한 마리 해서 간략하게 2마리만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직선줄에서 막 우악스럽게 올라갈 만한 뒷심마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거리를 벌려놓고 뛸 수 있는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7번마 워리어 썬더가 선두권을 먼저 장악을 해낸다라면은 최근에 그래도 자기 거론급 잘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7번마 워리어 썬더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고요. 이 배당마 중에 이 10번마 에피파니가 이제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해요. 이 힘이 덜 차 있고 기본기가 좀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6등급은 못 벗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이 차가고 조시가 올라왔을 때 그래도 한번 마방에서 승부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김옥성 기술 안장 교체를 했고 별다르게 빠르고 강한 상대도 없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훈련 때 보니까 조시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외곽에서 김옥성 특유의 이 기습 작전이 성공이 된다라면은 이 배당을 낼 수 있는 가장 요주의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조금 역발상 쪽으로 배당마를 하나 저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필이 8번 KN 포스트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이제 매니페 자마로서 늦게 데뷔한 만큼 그만큼 마필 골격이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의 특급 기승술이 더해질 경우 이 마필이 탄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매니피자마니까요. 분명 빠른 적응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만에 하나 이게 의외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배당마 8번 KN 포스트를 좀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용 있는 마필인데요. 9번 드림 스피드가 그동안은 이게 조금 자세가 높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세가 많이 낮아졌어요. 자세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폭이 넓게 나온다는 거죠. 그동안 보폭이 2m 50이었다면 자세가 낮아지면서 2m 한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보폭이 넓다는 것은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걸음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세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9번 드림 스피드는 굉장히 호전된 걸음을 보이고 있고 걸음이 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서울 이경주 내용 있는 4마리 7번 워리어 썬더 8번 KN 포스트 9번 드림 스피드 거기에 우리 김지현 의원이 3보까지 엮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고배당 복분마 10번 에피파니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배팅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도 1200m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약체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미승리마 경주고 부진마들의 한판 선거 도토리 키재기니까 참 이런 경주 재밌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제 전개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의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는 좀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당일 현장 예시장 상태까지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길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심마가 여러 두가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있는 말 한 마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질주본입니다. 7월 경주 뛰고 나서 개인대를 살짝 다쳤습니다. 이제 개인대 염이 있고 얘는 개인대 자상이라고 나오죠. 그 인대 주위가 살짝 까지는 그런 기스가 나는 상처 때문에 또 인대는 경주마에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중수부 쪽이라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쨌거나 뭐 이제 충분히 쉬면서 휴식 기간을 가졌고 쉬는 동안 또 마치에 힘이 차오르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파워풀한 그런 걸음으로 변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뛰는데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질병 내역이기 때문에 1번마 질주본 융합피는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마리만 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내용 있는 마필인데 4번 뉴호프라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만은 아니니까 과대 포장할 건 아닌데 이 마필이 편성을 잘 만났어요. 직전에는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경주 감각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빈틈을 노렸던 작전이라면 요번에는 이제 골편 제거 수술 후유증을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훈련을 빡세게 해도 마필이 다 소화해냈고 거기에 명장 박태종 기수 최근에 아주 노련한 기승술을 뽐내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체력 관리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노련해요. 특히나 이 겨울철 추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기수가 바로 박태종 기수. 그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박태종 기수가 겨울에 좋은 성적을 많이 낸다는 거 이걸 꼭 체크하셔서 4번 뉴호프의 역습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지난 3경주와 마찬가지로 부진마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경제 중심을 잘 세워야 될 텐데요. 김주현이요. 네. 이 4번마 킹크러쉬는 51조 채용권 바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순말 특유의 이 농땡이 기질 때문에 말이 경주에 전혀 집중을 못합니다. 채찍으로 머리도 한번 때려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좀 경주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실시를 했는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세만이 답인데 일단 그래도 이 거세를 시키기 뭐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계속해서 일단 훈련 과정을 통해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걸음만 보면은 여기서 거의 뭐 우승 후보로 손색 없을 정도로 기본 능력 자체는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이 마필을 예전에 기승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기승 감각을 살려서 마필 능력만 제대로 이끌어낸다라면은 이번 경주 고대하던 첫 입상을 충분히 찍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4번 킹크러쉬 편성을 잘 만났으니까요. 열심히 또 타겠죠. 자, 그 외에 일단 인기 마필입니다. 3번 질주전사도 장추열 등짝이에요. 아무래도 승부를 좀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인데 이 마필의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3번 질주선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를 앞둔 훈련 때부터 이제 마치에 힘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걸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질주전사가 평소에 보여줬던 걸음 이상으로 실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최근 52조에서 곧잘 승부를 해주고 있는 장추열 기수를 불렀어요. 이거는 요번에 한번 제대로 상금을 벌어보겠다라는 이 마방 의지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이번 부케팔로스라는 마필 박상호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고요. 또 관리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내선을 빈틈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건 이제 삼복승 복병마 정도로 한번 저는 가볍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서울 4경주는 그렇게 쉬운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최근 뭐 경마가 그렇듯이 뭐 경마가 언제 쉬운 적이 있었나요? 물론 어렵습니다만 특히나 서울 4경주는 뭔가가 찝찝해요. 뭔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4경주는 무리하게 승부하지 마시고 내용을 전달해드린 3번 질주전사나 3번 킹크러쉬 이런 마필들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해 주시고 삼복승 복병마 2번 부케팔로스까지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며 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5등급 경주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6등급 미승님하고 5등급하고는 분명 격이 다르죠. 또 경주의 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한 마필들 위주로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 마필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설명드릴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일단 이 12번마 파워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현장 예상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는 무조건 잡고 한 발을 때릴 거다. 추입으로 탈 거다. 그러면 엄청나게 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추입으로 멋들어지게 타면서 배당을 터트리면서 입상을 했어요. 이제 마방에서도 이제 선추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이 이 훈련 이행 과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외곽이라 할지라도 직전 경주력을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말이 아닌가 싶고요. 7번마 그레이캣은 직전에 입상을 해야 맞는데 이제 기승술에서 살짝 부족해서 삼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힘있게 몰아줄 수 있는 기승기수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7번마 그레이캣도 여전히 조시가 좋거든요. 4등급의 시크릿 보스도 탄력으로 가지고 놀 정도의 모습을 훈련 때 보여줬기 때문에 7번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 5경주에 대한 이런 상황,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냐면 이번 레이스는 발이 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선행을 노릴 마필이 4번 포에버 칸인데 이게 곱게 선행을 가면 좋으련만 발 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6번 유쾌한 날들 같은 경우는 한센 자마답게 끌려는 습성이 강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선행 출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외곽 쪽에 14번 두선 판타스틱도 외곽이기 때문에 물론 따라가는 작전밖에 할 수 없겠지만 이 마필도 분명 순발력이 있어서 선두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초반 선행 경합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점을 생각해서 만에 하나 앞선이 우르르 무너질 경우를 한번 대비하신다면 그 빈틈 노릴 마필 3번 나인아이라는 거
8번 올리비노 이런 마필들은 뭐 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되지 못해서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분명 3번 나이나이나 8번 올리비노에게도 추격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요것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다음 6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리 1400m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기복형 마필들로 짜여져 있고 거기에 3세 기대주가 출전한 만큼 이게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번 경주의 화두는 이제 좀 경주 전적이 적고 액면이 화려한 이 7번마 뭐 PNS 럭키나 12번마 슈퍼 챔피언 이런 마필들의 이 선전 여부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슈퍼 챔피언은 이미 검증된 능력이고 PNS 럭키는 비록 2세 강자들이 출전한 특별경주 대상경주에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 성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일반 경주면은 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7열둘이 다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7번마 PNS 럭키가 제 강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운 것도 있을 거고요. 학습 효과도 이 훈련 때 많이 나타난 모습이라 충막감으로는 저는 인기만 중에 꼽으라면 7번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6경주가 제가 노리는 경주예요. 철저히 배당으로 노릴 고배당 승부처,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걸 왜 자꾸 김지현 의원에게 먼저 물어봤냐면요. 저도 이번 경주 좀 더 인기만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의향을 물어봤고요. 7번 PNS 럭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요 대목 요거 잘 생각해서 제가 한번 멋진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인기 마필인 7번 PNS 럭키나 12번 슈퍼 챔피언이 아닌 철저히 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필 중심으로 3보까지 엮어서 똘똘 말아서 한번 배당 공략을 노릴 경주니까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6경주는 강 팀장의 고배당 메인 승부처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현장 승부처를 통해 멋진 승부 펼쳐보시기 바라며 7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800m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농림부 장관배 대상경주 그리고 코리안더비에서 아쉽게 착순에 머문 5번 최강게임이 장철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수 위의 능력 또 허접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변 없는 우승 후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차권이죠. 5번 최강게임이야 뭐 무조건 온다 치자고요. 그럼 후차권에서는 이것저것 찢어발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차권을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지현 의원이 좀 깔끔하게 5번 최강게임에 붙여서 때리고 받치고 딱 2마리만 좀 선정을 해주시죠. 2마리까지는 그렇고요. 저는 1마리만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최강게임이 어떤 경주 운영을 할지 눈에 훤합니다. 이제 정문 볼트를 보내놓고 4코너 이전에 압박을 하면서 넘어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먼저 선두권을 정리하든가. 여기서 포인트는 5번은 일단 선두권 맨 앞자리 내지는 두 번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두권을 5가 정리를 빠르게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뒷심화만 고르면 되는데 이 가장 직선주로 이 집중력이 좋은 말은 이번만 콰이어트 아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부분이 회복되면서 직전 경주 살아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훈련 강도도 직전과 비슷하게 가져갔고요. 순간적인 탄력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5번이 제 예상대로 선두권만 빠르게 정리해 준다라면 콰이어트 아델의 막판 추입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번, 2번으로? 네네. 1번 금화 슈프림이나 4번 서브웨이스 그리고 8번 만세도 도전권 세력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걸 다 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 이번 콰이어트 아들에 늦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게 늦어질 경우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그나마 후선책으로? 후선책으로는 저는 1번화 금화 슈프림이 그래도 김하영 기수가 기승을 한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반대로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주신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5위를 추적 전략으로 안고 가시고 네. 5위를 반주적 전략 정도로 가져가면 무난할 것 같네요. 아무튼 서울 7경주는 큰 이변을 기대하긴 그렇고요. 5번 최강게임 위주로 도전마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총알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며 다음 8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400m 서울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상승세의 마필들, 거기에 또 빈틈 넓은 마필들이 오르죠.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말을 경주 중심세로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말이 5번마 명진대이겠죠. 이 오랜 공백을 갖고 직전에 출전해서 3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천지불건염을 앓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훈련하는 거 보면은 얘는 지금 경주로 해서 오래 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방에서도 그 부분을 캐치해서 이 천지불건염을 다치게 되면, 천지굴건염이 생기게 되면요, 거의 퇴사하는 마필들이 다반사거든요. 오래 못 뜁니다. 그래서 이 명진대위도 일단 뭐 빠꾸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해서 일단 뭐 직전 정도의 경주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만 문학 다이어를 너무 좋게 봅니다. 얘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2등급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다이얼린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혈통인데, 이 부산의 더그랜드라고 1등급까지 올라간 마필도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킬리의 제왕이라는 2등급 마필도 다이얼인의 자마입니다. 이 문학 다이얼도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외형적인 생김새도 그렇고 발놀림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주행검사 그 초반 기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언제든지 앞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1400m라 그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홍대유 조교사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데뷔전을 1400m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번을 좀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2번 문학 다이얼 같은 경우는요, 첫 데뷔전이니까 우리 김지현 의원이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실전 경험,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것이 사실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경마는 이번 한 번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학 다이얼이라는 마필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차기에도 분명히 노려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을 관리마로 가져가는 거예요. 인기마를 관리마를 가져가가지고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압자리를 관리마로 갖고 있다가 타이밍에 딱 때려먹는 거, 그게 바로 보배당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 뭐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해서 말들에 대한, 경주마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김지현 의원이 설명해드린 이번 문학 다이얼은 내심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전 경험이 없고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지켜보자. 하여튼 뭐 바로 때릴 수도 있고요. 좀 더 힘이 차면 분명히 끼워줄 마필이니까 관심권으로 한번 안고 가는 전략. 다만 서울 8경주는 우리 김지현 의원도 5번 명진대의 이 천지굴건염에 대한 여파가 사실은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찝찝한 경주가 서울 8경주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액면만 보지 마시고 5번 명진대에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의 경우도 대비를 좀 하시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현장에서 변화가 있는 마필들 위주로 제가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8경주는 너무 무리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즐기시는 그런 배팅 전략을 세워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9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400m 서울 9경주 끝장승부입니다. 이번 경주 우리 김지현 의원이 열심히 야심차게 준비한 경주니까요. 내용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서울 경마도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서두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그럼 토요 경마 가운데 가장 좀 혼돈도가 높고 배당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면은 저는 구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혼돈도가 높은 경주고 기본 깜빡이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바로 이 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축마가 깜빡이 팔리는 말은 아닙니다. 인기도에서 어느 정도 밀려있는 마필의 이 입상에 대한 제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경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100만 프로젝트를 이번 구경주에 진행할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제가 차후 텍스트 예상편을 통해서 따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막건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만 배분해 주신다라면은 오늘 이거 구경주 하나 맞추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지고도 크게 이기고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999까지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게임이니까
예, 구경주 지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한 방으로 역전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알 제대로 만들어서 일요일 날 시원하게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소망을 담아서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일요 경마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